제가 인비절라인의 비밀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 거니까 인비절라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장치를 잘 껴도 장치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치아가 예상대로만 움직이진 않아요. 그거는 철사 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철사 교정은 매번 왔을 때마다 그 치아들의 움직임을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인비절라인은 장치가 안 맞아서 치아 이동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장치를 재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인비절라인으로 하니까 교정이 잘 안 되고 뭐 재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건 방법론적인 차이지 모든 치아 이동이 저희 예상대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또는 잘 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잘 못 낀 거일 수도 있는 확률이 존재합니다. 환자분들이 장치를 아무리 열심히 껴도 0.2mm 정도 장치가 안 맞는 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0.2mm는 눈으로 보는 저도 잘 모를 수 있고요. 그 장치를 꼈다 뺐다 하는 느낌으로 아는 환자분들도 그 느낌으로 알 수가 없는 정도의 안 맞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환자분은 정말 열심히 하루에 20시간 이상씩 껴줬다 하더라도요. 그 0.2mm씩 안 맞는 것들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꽤 많은 양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가끔 나 정말 열심히 꼈는데 장치가 왜 안 맞아요? 라고 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비절라인의 두 번째 비밀은 생각보다 아플 수도 있어요. 저는 브라켓 교정도 경험을 했고요, 인비절라인도 경험을 해봤는데 두 가지 다 아파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해본 입장에서 브라켓 교정, 철사 교정이 인비절라인보다는 조금 더 아픈 것 같아요. 그 통증의 강도가 좀 세다고 해야 될까? 통증의 양상이 약간은 달라요. 하지만 보통의 분들은 교정을 첫 번째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 번째 교정에서 인비절라인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거 분명히 안 아프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아프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비절라인을 시작하기 전에 통증이 아예 없지는 않구나, 이 정도는 알고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통증의 양상은 가장 쉽게 재현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손가락을 가지고 치아를 지그시 한번 눌러보세요. 한 3초에서 5초 정도만 눌러보시면 어떤 통증 같은 뻐근함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 뻐근함이 인비절라인을 낄 때 지속적으로 아마 일주일에 한 번씩 장치를 바꿀 때마다 올 거예요. 이 정도의 통증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인비절라인의 비밀, 장치 자체, 그러니까 인비절라인 자체의 특성상 불가능한 치아 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최후방 어금니, 맨 끝에 있는 어금니가 이렇게 30도 이상 쓰러져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이 30도 정도 쓰러져 있는 어금니를 철사 교정에서는 어렵지 않게 뿌리를 앞으로 이렇게 당겨오는 교정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인비절라인에서는 한 30도 이렇게 쓰러져 있는 치아를 뒤로 세우는 거는 해보니까 어렵지 않게 돼요. 하지만 이 뒤로 밀어버리는 게 아니고 뿌리를 앞으로 당겨오는, 이렇게 당겨오는 이동은 인비절라인으로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철사 교정이 일부분엔 좀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인비절라인으로 치료를 하는 복합적인 치료 방법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모든 치아 이동이 인비절라인으로 무조건 돼요 라고 하는 원장님이 계시다면 혹시 제가 다음번에 말씀드릴 인비절라인 비밀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인비절라인의 비밀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환자분들이 찾아본 그 원장님이 인비절라인을 처음으로 치료를 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비절라인은 치과 교정과 정규 수련 과정 중에서 배울 수가 없어요. 저는 못 배웠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인비절라인이라는 게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수련의 선생님들도 인비절라인을 정식으로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비절라인이라는 건 결국 맨 바닥에서 하나씩 경험을 해보고 논문도 보고 공부도 하고 세미나도 다니면서 경험을 축적해 보면서 환자분들과 직접 부딪히면서 경험을 해보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이게 당연히 정규 수련 과정에서 못 배우는 치료이기 때문에 이 병원이 생긴 지가 10년이 됐던 5년이 됐던 지금 막 개원을 했던 어떤 원장님이 진료를 하시든지 간에 모두 다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같이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원장님이 진짜 첫 번째 환자로 환자분을 진료를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치료를 하는 환자라면 이게 무조건 나쁜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저도 한 6년 전쯤에 인비절라인을 처음 시작할 때는 당연히 처음 본 환자분이 계시죠. 저도 그때는 약간은 막막했죠. 하지만 처음 하는 인비절라인을 막 어려운 케이스를 골라서 하진 않아요. 정말 간단한 환자분들을 골라서 선택적으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치과 의사들의 입장이고요. 저도 첫 번째 그 환자분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과 관심과 아는 거를 총동원해서 정말 열심히 치료를 했던 기억이 나요. 참고로 그 환자분은 치료가 정말 잘 됐습니다. 정말 잘 돼서 글로벌 갤러리라고 하는 인비절라인으로 치료가 잘 된 환자분들을 모아놓은 그곳에 지금 등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는 환자분이라고 치료가 정말 무조건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처음 보는 환자분일 수도 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인비절라인의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인비절라인으로 치료를 하면 생각보다 치료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인비절라인 상담을 받고 오신 분들,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인비절라인 30개의 장치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주일씩 장치를 낀다라고 했을 때 30주면 치료가 끝날 것 같죠? 제가 저희 병원 환자분들을 많이 치료를 해보고 통계를 내본 결과 저희 병원 기준으로 약 40% 정도의 환자분들은
최소 한 번 이상의 재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재제작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재제작을 하는 이유에 따라서 앞으로의 치료 기간도 조금은 달라져요. 모든 것이 거의 다 완벽한데 아주 약간의 아쉬움 때문에 재제작을 하는 경우에는 재제작 이후의 치료도 굉장히 짧아요. 한 달에서 두 달이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인비절라인을 치료를 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거나 또는 치료 계획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변경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받았던 그 인비절라인의 개수보다 더 많은 개수의 재제작 이후의 장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30개 정도밖에 장치가 없어서 난 30주면 끝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셨더라도 재제작을 하고 나면 그 60주가 될 수도 있고 100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비절라인을 시작하기 전에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할 점입니다. 치료 기간과 관련해서 인비절라인 장치 착용 시간은 저는 보통 일주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2주가 가장 정확한 치아 이동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은 해요. 그리고 저는 인비절라인 퍼스트라고 해서 아이들의 교정 치료는 5일씩 착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30대, 40대가 되면 보통 10일, 2주씩 착용하라고 하는데 저는 환자분들을 처음 한 달, 두 달 정도를 지켜보고 치아 이동에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을 일주일로 치료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저희 병원에서 인비절라인 치료를 하신 분들의 통계를 보니까 약 40% 정도의 환자분이 한 번 이상의 재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재제작을 짧든 길든 한 번씩은 하게 되는데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의 이동이라면 차라리 일주일씩 장치를 껴서 빨리 진행을 시킨 다음에 아쉬웠던 부분들을 모아서 한 번에 재제작을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 병원 환자분들 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나는 왜 10일이지? 나는 왜 2주지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그런 분들에게는 보통은 당신은 이러니까 10일을 끼세요, 14일을 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일주일이지만 2주 끼는 경우도 있으니까 나는 왜 그러지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오늘 인비절라인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 비밀에 대해서 하나씩 궁금하신 것이 추가로 있다라고 하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치과교정과 전문의 안상수였습니다. 제가 이사를 하고 저희 원장실에서 처음으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앞으로는 영상을 원장실에서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빨리빨리 찍고 좀 더 편안하게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